안녕하세요. 2025 대학별 전형 계획안 분석 시리즈 중 고려대학교를 맡은 강북청소학원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수시나 정시 모집 요강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지만 이전에 전형 계획안을 통해 2025 선발 규모나 기준 등을 살펴보시고 이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대학들 영상도 반드시 살펴보시고 이후에 대학 홈페이지에서 수시나 정시 모집 요강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치축을 박차고 차포효하라 그대 조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이 민족의 아리아를 같이 외치고 싶으신 분은 짜잔, 새로운 전형이 생겼습니다. 새롭게 신설됐다기보다는 2018년 수시 모집에서 없어졌던 논술 전형이 부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논술 100입니다. 입학 정원의 약 10%가량 344명을 모집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좀 감소가 됩니다. 옆에 경쟁 학교인, 라이벌 학교인 연세대학교에서도 논술 100으로 모집하는 논술 전형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고려대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기존의 학업 우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거의 비슷하고 흡사하여서 아무래도 이 최저를 맞추는 것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의과대는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전형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원하고요.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전반적인 모집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영학과가 조금 눈에 띕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업 우수 의과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경영학과를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시 공부도 같이 열심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내년부터 이번 수시 모집 전형에서는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수학 선택 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인문계열을 지원하든 자연계열을 지원하든 국어도 엄매, 화작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요. 수학도 확통, 기하, 미적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연계열 지원자일 경우에는 과탐이 필수라는 거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종합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 종합 전형은 크게 학업 우수와 계열 적합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한 전형이 더 있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를 모집하는 전형이 있는데요. 그 전형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 면접이 20% 들어갔었는데요. 그 2단계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동일하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면접에 폐지가 됐다는 거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요 전형인 학업 우수와 계열 적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논술 전형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우수 전형에서 혹은 계열 적합에서 당연히 모집 인원은 감소가 됩니다. 특히 학업 우수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100명가량 모집 인원이 감소하는데요. 이 점 유의하시고 입결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학업 우수 면접이 폐지가 됩니다. 기존의 학업 우수든 계열 적합이든 고려대학교는 재시문 면접을 기반으로 했었는데요. 소위 말해서 미니 논술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재시문 면접이 논술 부활과 함께 학업 우수와 계열 적합에 뚜렷한 색채를 띠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우수는 서류 100으로만 모집을 하고요. 계열 적합은 기존 그대로 1단계 서류 100 했던 거 50, 그 다음에 면접 50% 해서 모집을 합니다. 기존의 학업 우수는 면접이 수능 후였고요. 계열 적합은 수능 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면접 일정도 반드시 모집 요강에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열 적합은 여전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학업 우수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 자연은 국어, 수학,
선택 과목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탐구도 제한이 없지만 자연계열은 탐구가 과탐이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합 8이고요. 한국사도 4입니다. 의과대는 아까 부활했던 논술 전형의 경영대랑 똑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장 추천 전형도 논술 전형의 부활로 모집 인원이 좀 감소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학업우수 전형에 비해서는 모집 인원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교 추천 인원은 재학생 수의 4%고요. 최대 인원 12명까지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교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 80, 서류 20이 들어가는 점에서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학업 우수보다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합이 아니라 3합 7이어서 조금 수월하긴 하는데요. 여전히 정시 공부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좀 특이한 전형이 하나 있기는 하는데요. 디자인 조형학부, 체육교육과도 모집을 특기자 전형으로 합니다. 하지만 예체능에 대해서는 제가 표로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습니다. 오히려 아까 사이버 국방학과 종합 전형에서는 면접이 폐지가 됐는데요. 지금 특기자 전형에서는 면접이 오히려 20%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제한 없습니다. 수학은 확통도 되고 기하도 되고 미적도 됩니다. 자연계열은 과탐이 필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 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고려대학교가 정시가 2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수능으로만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20이 들어가는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 여전히 2025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요. 비율이 고려대학교 전형 계획안을 들어가 보시면 100%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가 되어 있지 않고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1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100% 비율로 저희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소수점이 있어서 좀 보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문계열은 국어하고 수학이 동일한 비율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구가 비율이 조금 낮은데 국어, 수학하고 탐구의 비율이 5대 4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하고 탐구가 동일한 비율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수학이 아무래도 자연계열은 비율이 높겠죠?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이 5대 6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 전형으로 수능 100을 모집하는 전형이 하나 있고요. 의과대는 수능만 하시면 안 되고 인적성 면접이 들어간다는 거. 하지만 별도의 가산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pass or fail로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교과 우수 전형이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가 20이고요. 수능이 80 들어가는 전형도 있습니다. 각각 인문, 자연 모두 모집하니까 비율은 수능 비율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두 전형의 차이는 교과가 20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인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는 특별히 그냥 지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수학이 1등급이거나 아니면 과탐 2과목 모두 1등급이거나 아니면 국수, 영, 과탐 1과목, 상위 1과목이 4합 7 이 하나를 만족해야 지원할 수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는 등급별 감점이고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가산점을 주고 감점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배점 없고요. 자, 한국사는 가산점입니다. 그런데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모두 10점입니다. 그래서 4등급까지는 수능 최저에서도 4등급이 걸려져 있고요. 고려대를 지원할 때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는 감점인데요. 등급이 내려갈 때마다 3점씩 감점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고려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